올 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늘은 비욘세 사상 최초로 아이의 19금을 대놓고 걸고 하는 방송. 그동안이 19금이 아니었다니 모두가 놀랄 수 있지만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지금 굉장히 야밤에 고요한 집에서 녹음하고 있지만 네. 사연이라 지금 너무 신이 나고요. 네. 맞아요. 기대가 됩니다. 아주. 네. 차분한 마음으로 자기소개를 일단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세에서 이제 종종 인사를 드리고 있는 비욘세 친구이자 오늘은 피우다 성생활용품점 피우다를 운영하는 피우다 언니로서도 재미있는 오늘 오르가즈미카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늘 만났던 혜영 언니가 오늘은 광고 주님으로 오셨다는 점. 와. 벌써 목소리가 갈라져서 어떡하죠? 일단 오늘은 혜영 언니가 우머나이저를 이제 물고 와서 굉장히 이런 글로벌 기업의 브랜디들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좀 성공한 기분이 들어요. 이런 제품을 소개하게 된 것도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한번 어떻게 네. 성사된 건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우선은 정말 우머나이저는 글로벌 기업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원래 평소에는 이제 피우다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광고를 넣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한국의 우머나이저 유일한 네. 총판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스타트업인 그린쉘프라는 곳인데 저희의 거래처이기도 하고 네. 저희가 뭐 비욘세랑 행사할 때 영노자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니면은 피우다에서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하거나 다양한 행사를 할 때 항상 이제 여러 지원을 많이 해주셨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성생활 용품을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제품 AS가 안 되거나 좀 열악한 환경이 많았다면 네. 이 총판 업체가 네. 나타나면서부터 네. 저희가 일하는 환경이 좀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참고로 제가 이 업체에게 우머나이저 그 최고 판매상도 한번 받았답니다. 어머 세상에. 너무 세상에. 재밌죠. 그런 상패도 주고 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저희 어머님들 이제 그런 밀폐용기 네. 같은 거 많이 팔면 하와이 보내줘. 네. 근데 이제 거기 계시는 분이 비욘세 거기 이사님이 비욘세를 정말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비욘세에 종종 나가는 걸 알고 계시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파트너사 성장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해주고 싶다 그래서 네. 그러면 저는 그 지원금으로 네. 비욘세 광고를 넣어보겠다. 세상에. 네, 그러면 서로 좋으니까. 네. 그래서 그 대신에 저희가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세상에. 부탁을 했어요. 그 돈으로 어디 그냥 버스 광고나 해도 되는데. 물론 저기요. 버스 광고 어렵습니다. 법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진짜 너무 흔쾌히 네. 그거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라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광고를 물고 왔습니다. 야! 여러분들은 이미 공개 방송 때마다 네. 그 그린쉘프가 이렇게 붙어 있는 딱지라든가 이런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워낙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중간에 이렇게 물고 오는 네. 피우다 너무 감사하고. 저도 진짜 너무 뿌듯해요. 왜냐하면 오늘 사실은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저희 얘기 하시지 말고 피우다만 열심히 홍보하세요. 피우다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머나이저 사면 저희도 미쳤다. 좋아요 하면서 엄청 그렇게 해주셨는데 근데 또 그렇게 하니까 더 감사 인사를 저희가 하고 싶어서 아마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에 그렇게 이제 좋은 업체들 좀 전문성을 가지고 한국에 좋은 제품을 수입해오고 이런 곳들과 항상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고객들이 뭐 2년 AS도 되고 이런 혜택들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네. 감사 인사를 이렇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 이제 너무 지금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끝나나요? 지금 갑자기 시상식처럼. 소감을 얘기하고 있어. 근데 아마 네. 비욘세하고 음. 워낙에 가깝게 있는 네. 그 회사이기도 하고 특히 큰 맞아요. 행사 있을 때 항상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했었는데 저번에 한번 피오다에 갔다가 이제 네. 만나가지고 아, 맞아요. 본부장님 만나가지고 근데 항상 저는 피오다에 비욘세 들으시는 분들이 놀러 오실 때가 있는데 네. 제가 제일 그지 같을 때만 아, 만나요. 그 왜 그런 거죠? 세수 안 했을 때 그날 심지어 우리 집에서 자고 그지같이 와가지고 나는 진짜. 먼저 출근하고 그죠? 네. 혼세님 좀 늦게 피우다로 왔는데 맞아요. 언니네 거실에서 이제 자고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출근을 했는데 너무 그지같이 하고 왔는데 근데 또 심지어 본부장님은 굉장히 약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하고 맞아요. 오셔가지고 어머 안녕하세요 비욘세 들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정말 너무 도망이 가고 싶었던 아, 그러셨나요? 약간 혼세님은 너무 이제 이 초라한 너무 행색에 초라해요. 도망가고 싶었고 이사님은 부끄러워서 제 뒤에 숨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안 그래도 조그만데 이 조그만 저한테 숨어가지고 제가 당황했죠. 굉장히 의미 없는 그게 그죠. 숨어지냐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거지 같았던 이미지를 만회하려고 네. 업무 카톡이나 이메일을 굉장히 약간 경직되고 정중한 느낌으로 보내고 있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좀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나사 빠진 느낌으로 네. 돌아다니는 내가 뭐 잘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굉장히 이렇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탁탁탁 않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마음만은 정말 너무 말랑말랑 좋아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우머나이저 넥스트를 오늘 사연에서 장원하신 분에게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굉장한 제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네, 우머나이저 넥스트 이게 네. 또 새로운 차원의 신세계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네. 요걸 이제 저희 그 앵무새처럼 네. 잘 설명하시는 피우다 차장님께 네. 한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AI처럼 네.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또 마침 이제 우머나이저가 이 오르가즘 외길 인생 10년째거든요. 그렇죠. 외르가즘. 네네. 외르가즘. 네, 오르가즘 킥 서비스를 여러분들께 지금 10년째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우머나이저라는 섹스토이 자체가 공기 압력을 통해서 클리토리스를 자극하는 이런 섹스토이, 신박한 토이를 처음 만들고 나서 이제 10년 동안 쌓인 어떤 그런 내공을 하나의 토이로 네. 모아 넣은 게 우머나이저 넥스트다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제가 네. 그냥 편하게 TMI도 그럼요. 쏟아볼게요. 제가 우머나이저를 사용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게 공기가 부드럽게 막 나오면서 클리토리스를 들었다 놨다 하다가 클라이맥스로 어느 순간 딱 끌고 가는데 네. 클라이맥스일 때 뭔가 좀 강한 오르가즘 끝에 뭐가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머나이저를 쓸 때 네. 원하는 강도로 쓰다가 오르가즘 이러면 바로 끄지 않고 천천히 그 단계를 낮춰요. 네. 그러면서 그걸 좀 더 길게 이어가서 항상 이제 좀 해소되지 않은 오르가즘이 오늘 남아있지 않다. 이런 느낌인데 그거를 저희가 우머나이저 본사에서 한국 올 때도 미팅하면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렇게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머나이저 넥스트라는 토이에 그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애프터 글로우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애프터 글로우. 예, 이름도 좋지 않습니까? 이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낮은 단계로 돌아가서 긴 여운을 남겨주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애프터 글로우 기능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건 아닌 게 어떤 사람은 오르가즘 이럴 때 더 올려야 되더라고요. 강도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취향에 맞게 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기능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정말 고시원용입니다. 진짜예요. 지금 고시원에서 지금 고시 공부하고 있는 동생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언니 완벽해. 근데 당사자성.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본인의 증언을 한 거니까 또. 그쵸. 근데 후기에도 고시원용이라고 써주신 분이 실제로 계셨었고,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제품을 3개를 가지고 이제 저랑 이제 셰리랑 저희 팀원이랑 이렇게 우리 이거 막 보면서 써보자 이렇게 하는데 전원을 다 켰어요. 근데 고장인가 이러고 귀에다 살짝 갖다 대봤거든요. 그죠? 그 정도로 그 우머나이저의 어떤 그동안에 들뜨는 소음을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또 쓰다가 강도가 올라가면 소음이 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조용하다는 거. 그리고 조용한 것도 조용한데
방금 고시원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약간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저는 그 전에 섹스토이를 많이 쓰다가 네. 정원이가 오고 나서부터 잘 안 썼거든요. 왜냐면 강아지들은 뭔가 너무 소리가 크고 귀에 민감하고 이러니까 네네. 자다가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고 그러다가 눈이 마주치면 굉장히 민망하죠. 굉장히 민망해요. 근데 물론 정원이는 이제 밤에 잘 때는 저랑 같이 안 자고 어떨 때는 뭐 거실 캔넬에서 자거나 아니면 옆에서 밑에서 자거나 하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갑자기 핸드폰으로 누가 전화가 네. 온다거나 하면은 얘도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오고 나서부터는 물론 그렇다고 뭐 그 전에 있던 제품들이 막 굉음이 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왠지 마음이 그냥 손으로 하자. 너 이제 보호자인데 뭐 이렇게 다 누리려고 하냐. 아이고. 이런 마음이 조금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조용해가지고 네. 굉장히 이상한 소리지만 네. 낮잠 잘 때는 정원이가 침대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지금 현타가 말하면서 오고 있지만 저도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뭔가. 근데 옆에서 얘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진짜 낮은 단계로 했을 때는 그냥 몰라서 계속 쭉 자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이불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제품이. 네. 그러니까 얘도 그냥 핸드폰 진동이나 생활소음에는 조금 익숙한 애니까 그 정도보다도 작은 소리여서 그리고 또 굉장히 신기했던 게 저도 그때 이렇게 열자마자 고장난 것 같다. 샘플이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 조용해요. 낮은 단계는. 샘플이 하나밖에 없고 오늘 녹음해야 되는데 이거 네.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기능 알려드립니다. 몸에 닿아야 작동하는 맞아요. 기능이 있어요. 네. 진짜 깜짝 놀라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잖아요. 혼세님 쓰던 거는 너무 또 제가 괜찮아요. 혼세님 쓰던 거는 그 기능이 없어요. 이게 언제부터 생긴 기능이에요? 프리미엄에서부터 생겼는데 이제 여기에도 당연히 이제 모든 좋은 기능을 다 넣었으니까 여기에 당연히 들어있고 몸에 닿을 때만 작동을 하는 기능은 원하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이게 이제 파트너와 같이 쓸 때도 굉장히 용이하다 하는 후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얘를 이제 대기시켜 놓는 거죠. 켜서 옆에다가. 그리고 필요할 때 몸에 갖다 대면 뭐 보통 섹스토이는 버튼을 2, 3초 길게 눌러야 되는데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알아서 움직이니까 이 기능이 되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 받아가지고 너무 조용하니까 손을 이렇게 대보니까 작동하는구나. 네. 가보자고 했는데 손을 띄니까 또 안 움직이는 거야. 맞아요. 고장났어. 생각했는데 완전 아니었다. 고장이다. 소리 안 나. 소리 안 나. 됐다 안 됐다 해. 고장이다. 그래서 요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원하지 않는 분도 있으니까 이걸 해제할 맞아요.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이게 약간 이 기능이 없으면 처음에 켜가지고 올린 다음에 넣으면 약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불에 넣기 전부터 소리가 나니까 그쵸. 와 이런 느낌일 수 있거든요. 와 이런 미쳤어. 느낌일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쓱 들어가서 쓱 쓸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술 안 깼죠? 저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거 너무 웃겨 진짜. 근데 지금 너무 저항 없이 터진 게 너무 공감이 뭔지 돼가지고. 알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반려동물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얘네가 눈치 주는 거 아니지만은 괜히 약간 제품을 쓰기를 좀 꺼려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너무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내가 이거 기계 써서 할 거면은 쟤를 내보내고 이제 문 닫고 있을 때 날 잡아서 해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그렇지만 아까 고시원 얘기하신 것처럼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하우스메이트가 있다. 그렇죠. 동네방네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굉장히 좋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이불 속으로 넣기 전까지 모르는 상태로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자위를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그 설명을 또 듣다 보니까 실제로도 가족들이나 룸메이트가 있을 때 되게 좀 유용한 것 중 하나가 보통 이제 섹스토이 중에 이거를 세척하려면 전체를 세척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우머나이저는 헤드만 따로 떼서 세척을 할 수 있으니까 사용 전후에 화장실에 씻으러 갈 때 별로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워서 이게 휴지 같은 거랑 같이 들고 가면 아무도 모른다. 이거는 제가 허락받고 방송에 낼 건데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맨님 집들이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집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진짜 도배는 이렇게 했고 뭐 다들 잘 해주셨어. 그래서 막 뭐 여기 화장실은 이거 높이를 내 키에 네. 맞춰서 이렇게 해봤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 그냥 귀여워. 그렇구나 했는데 세면대 이 우머나이저 캡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지희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 우리 셀럽맷이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일상의 소소한 기쁨 놓치지 않으면서. 이것도 꼭 네. 말해도 되는지 제가 허락을 받고. 여러분이 듣고 계시면 허락받은 네. 거예요 지금. 맷이 저한테 이사 막 준비할 때 네. 언니 정말 뭐라 그랬더라? 너무 난잡한 사람 같은 기분이야 그랬나? 더러운 기분이야 그랬나? 섹스토이가 너무 많다고. 전시장처럼.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은 어떻겠니?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반려가전이 아니냐. 맞아요. 이사할 때 잘 챙겨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언니네 집 창고를 열면은 이제 애들 사료 여분이랑 키친타올 이런 거 옆에 섹스토이가 이만큼 네. 있어가지고 요번에 이사할 때 이제 모든 섹스토이를 다 한번 싹 딜도를 씻어가지고 네. 이렇게 주방에 쫙 말려가지고 진풍경. 네, 말린 다음에 이제 걔네만 박스에 따로 넣어서 테이프를 완전 칭칭 감아가지고 열지 마시오. 이삿짐 센터 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 있으니까 열지 말고 안방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게 열지 마시고 안방에 넣어주세요가 너무 맥락상. 그렇죠. 누가 봐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냥 차에다가 넣어놓을까 생각을 했는데 섹스토이가 또 무겁거든요. 많은 실리콘이라. 맞아요. 그래서 그냥 싸야겠다 하고. 이번에 그 피우다 이사하는 거를 같이 한번 해봤었는데 딜도가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다. 딜도가 진짜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선반에 물건을 놓을 때도 딜도를 가장 이렇게 아래에 놓고 선반이 버텨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딜도가 진짜 무게를 견뎌라. 이러다 못 끝나겠는데요.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지금 이 스마트 사이런스 기능 하나 그쵸. 얘기했어요. 네. 근데 또 그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롤러코스터 자율주행. 이게 진짜 미친놈입니다. 이제 섹스토이로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자율주행이 그런 약간 오토파일럿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프리미엄에서도 있던 기능인데 지금 있는 자율주행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드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우리가 섹스토이를 쓸 때 처음에 쓸 때는 예측할 수 없는 쾌감이지만 쓰다 보면은 예측 가능한 쾌감이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 버튼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고 근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거에서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때로는 좀 나도 놀라고 싶고 뭔가 생각지 않게 갑자기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고 싶을 수 있는데 이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하면 본인은 아니죠. 토이가 알아서 혼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진짜 소름 끼쳐. 나를 들었다 놨다 해줘요. 네네네. 네. 근데 그게 정말 저는 필요한 기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클라이맥스 얘기해서 마지막에 엄청 낮춰서 언니는 쓴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클라이막스인데 그걸 누르고 앉아 있는 게 한 번씩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그게 뭔가 이렇게 흥분한 상태니까 그게 뭐 잘 되지도 않아서 저는 보통 와우 확 집어던지는. 저도 좀 그래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바깥으로 팍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손에서 탁 놓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정말 너무 좋은 기능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율주행이 천천히 가면 뭐지? 좀 더 가도 되는데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점점 가서 뭐야 이러다가 하는데 또 갑자기 또 내려가요. 그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 클라이맥스를 경험하고 정말 엄청난 기능이죠. 맞아요. 그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섹스토이의 단점이라고 언급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맞아요. 이게 어떤 패턴으로 움직일지도 다 알고 그러는데 근데 우머나이저 넥스트는 자율주행 기능이 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좀 빨리 끝내고 자야 된다. 내일 일찍 출근을 해야 되고 나는 빠르게 그냥 이제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게 목표다 하면 그냥 내가 조절을 하면서 쓰면 되고 나는 지금 뭔가 좀 야한 어떤 컨텐츠도 받고 뭔가 이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게 좀 지루하고 그런 게 있다면 이 기능을 이용하면은 얘가 알아서 해줍니다. 예전에 김윤아 작사가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윤아 작사가님 얘기를 여기에 넣는 게 굉장히 불경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은 사랑이라는 게 결국은 예측 불가능성에서 오는
감정이 되게 크다. 상대가 어떻게 네. 나올지 알 수 없고 네. 예측 불가능성에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 음. 그런 사람을 매력 있다고 느끼는 네. 요소들이 있다. 물론 그 음. 연애들이 다 건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점점 소름 끼치게 사람이랑 좀 비슷해지고 있다. 근데 지금 약간 이러면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네네. 홍세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어떤 게 떠올랐냐면 제가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책에서 어떻게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긴장과 이완의 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좀 약간 평범한 일상에서 롤러코스터를 태운 다음에 다시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어떤 그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네. 그런 마케팅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읽고 있었는데 혼세님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좀 슬픈 감정 같은 거 있죠. 그럴 네. 때 슬픈 감정이 들 때는 옥시토신이 생기고 좀 웃고 즐거운 감정이 생길 때는 도파민이랑 엔돌핀이 도는데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그런 예, 감동을 받았다라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이게 약간 강력을 넘어 감동적인 오르가즘. 그러니까. 이렇게 또 카피를 하나 만들었네. 이거 써먹어야겠다. 강력함을 넘어선 감동적인 오르가즘. 괜찮네요, 이거. 굉장히 지금 남의 방송에 와서 자기 어떤 셀링 포인트를 뽑아가고 있는. 죄송합니다. 원래 정신 언니가 차려. 이거를 바로바로 메모하는 게 네. 언니 습관인데 네, 맞아요. 이거 나중에 어차피 여기 녹음이 돼 있으니까 음. 굉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써보고 네. 오랜만에 머리맡에 놓을 굉장한 섹스토이가 생겼다. 그리고 너무 좋네요. 반려견의 가족이 되면서 조금은 네. 자포자기했던 네네. 스스로를 결국은 영원한 내 편은 손뿐이야 라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생각해 왔는데 너무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네, 사실 이게 가격이 좀 네. 나가요. 왜냐면 이게 지금 말한 기능만 해도 네. 워낙에 여러 가지 기술이 있고 하다 보니 맞아요. 지금까지 나온 거 중에선 제일 가격대가 높죠. 네, 굉장히 고가예요. 이게 한 30만 원대, 30만 원이 조금 못 되는 가격인데 29만 9천 네, 맞아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이 가격으로 2년 동안 무상으로 교체가 되는데 횟수 제한 없이 고장 나면은 새 걸로 드리거든요. 네. 리퍼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2년 이상은 쓸 수가 있다. 와, 아예 새 거를 주는 게 진짜 새 거를 대박이네요. 네, 새 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네네. 근데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그 저희 그 그린 쉘프라는 그 총판 업체 유일하게 지금 한국에서 이제 우머나이저를 총판으로서 유통을 시키고 있는 회사고 정품이 보장되는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은 그린 쉘프에서 네, 가지고 맞아요. 오는 제품인 거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제가 제 돈 주고 이제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머나이저를 사고 그렇게는 했지만 피오다에서 우머나이저를 처음에 판매하기 시작할 때 정말 가시밭길이었거든요. 이 제품을 너무 팔고 싶은데 AS 해주는 업체도 없고 근데 이 비싼 제품을 고객들에게 소개하면서 AS가 안 되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AS를 해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손해도 높아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업체가 생기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다 수용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AS를 해주니까 일단 어쨌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색다른 성적 즐거움과 이 어떤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어쨌든 나에게 주는 기쁨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좋지만 이 가격이 나가는 만큼 그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꼭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혜택을 받아서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 너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요즘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5월 한 달 동안은 넥스트 20% 할인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20%면 꽤 엄청 크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상 판매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섹스토이를 내가 안 쓰는 토이, 못 쓰는 토이, 고장난 토이 뭐 이런 어떤 토이든 피오다에서 안 있다면 샀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20%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넣어드리는데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유동성 있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내가 이걸 못 쓰는 토이였다고 우기고 택배를 보내기 귀찮으니
뭐 이렇게 장난감도 괜찮습니다. 난 네. 이걸로 자위를 했다. 전동 칫솔 같은 거. 그죠. 이제 못 먹는 오이 전동 칫솔. 못 먹는 칫솔. 죄송해요. 네, 오이 오늘 가지 19금이라고 뭐. 해서 조금 약간 네. 좀 막 하고 싶었는데 네네네. 갑자기 또 오이가 예시로 아이 나와가지고. 괜찮아. 네, 그래서 이거 좀 편집해 주실래요? 근데 진짜 편집해 줄까? 선생님이 듣고 너무 저급하다 싶으면 편집을 해주시고, 아니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우기면서 지금 얘가 고장 났다고 저희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네. 제가 바로 쿠폰을 싸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오늘 이제 비욘세 청취자분들에게는 그 저희 회원가입할 때 입력하면은 회원가입 적립금 2배로 드리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우머나이저 5,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드리는데 네. 20%랑 중복해서 쓸 수 있습니다. 네. 예.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와인 같은 거를 한 번씩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와인 중에 내 돈 주고 안 사 먹을 와인 있잖아요. 네. 근데 선물용으로 주면 되게 생색나는 와인들이 있잖아요. 막 10만 원 넘어가는 그냥 네네. 백화점에서 그냥 소매로 사도 10만 원 넘어가는 그런 와인들이 있으면 저는 그냥 한번 세일할 때 행사 같은 걸 한다 그럼 그걸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 내가 진짜 너무 고마운 분이나 네. 이런 큰 선물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거를 그냥 전달해서 드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좋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받았을 때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그래도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30만 그쵸. 원이면. 네. 그리고 지금 내가 우머나이저 넥스트를 사줄 만큼 좋은 사람이 네. 내 곁에 지금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쵸, 네. 그쵸. 근데 어쨌든 이거를 언젠가 하나를 이렇게 잘 소장하고 있다가 네. 생생나게 짠 하고 줬을 때 네. 사실 저는 섹스토이가 그러기에 좋은 선물이라고 느끼거든요. 내가 맞아요. 혼자 직접 사기는 조금 그런데 네. 상대방 사주기는 좋은 선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작가 후배한테도 우머나이저 사줘가지고 그 친구가 너무 좋아서 막 와 하면서 들고 사무실에서 막 사진 찍고 셀카 찍고 했었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피우다 가서 사가지고. 네네 맞아요. 선생님이 네. 그때 사러 왔었어요. 네. 기억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 그냥 가지고 있다가 쟁여놨다가 네. 나중에 어떤 좋은 타이밍에 내놓기도 되게 좋고 근데 제가 그런 와인을 살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쟁여놨다가 본인이 마시죠. 아이씨 내가 지금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러면서 나에게 선물하는. 나에게 선물한다. 근데 그러면은 뭔가 그냥 네. 그날 저녁에 기분이 좋고 이럴 때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인 받아서 잘 사놨다가 아 나는 다른 사람한테 선물할 게 아니라 나한테 주고 싶다 해서 또 쓰셔도 되는 거고. 그럼요. 저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저희가 오늘은 마음 편하게 좀 광고를 한다고 하지만 그 혼세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저희끼리 했었잖아요. 근데 너무 광고의 색이 짙어지기보다는 어쨌든 그냥 사람들이 얘기할 만한 네. 방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공유해보자 해서 이제 사람들의 섹스 사연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희가 어쨌든 지금 내가 우머나이저를 사용해보고 싶었던 사람 아니면 주변에 꼭 이런 걸 선물해보고 싶거나 뭐 파트너랑 이번에는 한번 써보고 싶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 거의 한 7만 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이제 비욘세 쿠폰이랑 네. 다 하면 거기다가 저희가 한 2, 3만 원대 사은품을 또 같이 드리니까 굉장히 구매하기 좋은 기회인데 만약에 왜 이렇게 싸게 팔아? 망하면 어떡해? 근데 이번에는 걱정이야? 저희도 원래 이 우머나이저는 정품 우머나이저는 네. 쉽게 할인을 못해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면 이왕이면은 피오대에서 구매한 분들 할인 받을 수 있게 저희도 그래서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기회가 1년에 한두 번이라 많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애플이 세일하는 거 봤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 본사 자체에서 세일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저희가 그 규정을 어기면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근데 요번엔 되니까 이제 마음껏 영업을 하는 건데 네. 근데 만약에 뭐 그런저런 혜택으로 누군가가 이걸 구매를 했는데 사용 방법이 너무 어렵거나 네. 아니면 생각보다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면 저는 꼭 그럴 때 저희 그 무료 채팅창 있으니까 네. 그거를 꼭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외로 용기 내서 샀는데 뭔가 뜻대로 안 되면
아 이거 내가 못하는 건가? 내 몸이 좀 못 느끼나 이렇게 많이 음. 하시는데 방법을 조금 알면 분명히 맞아. 경험할 수 지금 있습니다. 표정이 얼마나 비장한지 여러분 말도 예. 못합니다. 근데 저희도 그 방법을 같이 찾아가거든요. 얘기할 음. 때 "혹시 이렇게 해 보셨어요? 혹시 이런 거 해 보세요?" 이렇게 같이 찾아가기 때문에 음. 쓰는 방법이 정말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는 제가 그냥 홍보 차원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뭐 그 클라이맥스 컨트롤하는 기능이나 이런 게 있다고 했지만 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썼을 때 훨씬 더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네네네. 내 몸의 가능성과 이 기구를 쓰는 방법도 무한하니까 음.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 그리고 기존의 우머나이저를 쓰는데 내가 우머나이저의 그 화끈한 음. 느낌을 아직 못 받았다 음. 이런 분들은 꼭 저희한테 물어봐 주시면 음. 저희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 드릴게요. 네. 아까 애플 얘기하니까 저도 이거 쓰면서 느꼈던 것 중에 네. 하나가 이게 약간 아이패드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아이패드를 몇 년 전에 사 가지고 네. 그림을 그려보겠다 음. 해서 낙서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패드로 작곡도 하고 어떤 맞아요. 사람은 그걸로 뭐 영상 편집도 하고 뭐 음.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네. 근데 기능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 물론 또 이것도 가져가셔 가지고 그냥 단계 올려서 쓰는 기존에 있었던 제품의 기능만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하나를 소장하고 있으면 요런 것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음. 그리고 지금 설명서를 너무 그죠. 떠먹여 주는 수준으로 예 제가 보니까 맞아요. 원래 그 패키지 안에 우머나이저 패키지 음. 안에 있는 설명서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네. 그냥 이케아 가구 조립하듯이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린쉘프에서 만들어 준 게 아예 그냥 그림을 똑같이 그려 가지고 정말 기능 뭐 하나라도 안 쓸세라 걱정이 돼 가지고 지금 이걸 어찌나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니까요. 그래서 여기 버튼들도 사실 음. 어떤 걸 길게 눌러야 되고 버튼도 위치가 다 다르고 이러니까 네.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 놔 가지고 좀 설명서라고 하기에는 다양한 기능을 알아봅시다. 몸에 닿아야만 작동해요. 이렇게 굉장히 귀엽고 네, 너무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 놓으셔 가지고 그냥 맞아요. 날 잡아서 뭐 와인이나 하나 먹으면서 이렇게 오늘 요거 하나 해 볼까 하면서 하나씩 하기도 굉장히 좀 괜찮지 예. 않나. 맞아요. 좀 오래 재밌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부터도 이게 처음에 딱 받아 가지고 썼을 때 하고 한 달 있다가 썼을 때 막 피로감이 있었을 때 썼을 때 이때가 굉장히 다 달랐거든요. 느낌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어깨 쬐을 때 더 뭔가 있었던 적도 있고 반대로 저번에 그 느낌이 오늘 왜 안 오지 했던 적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옵션이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다양한 몸을 고려해서 여러 옵션이 좀 이렇게 탑재돼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 자율주행 기능을 꼭 써봐야지 했는데 버튼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 중에 어느 거지 했는데 그 설명서에 워낙 잘 해주셔가지고 네. 아마 받자마자 그거부터 써보겠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먼하자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여보세요를 했을 때 입이 닿는 부분에 있는 버튼입니다, 여러분. 여보세요 하면은 이제 상대방에서 자율주행 이렇게 가는. 받으면 무조건 이거 무슨 약간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시리아 부탁해. 그런 느낌으로 여보세요 했을 때 입이 닿는 부분 그쪽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은 오토파일럿 기능을 쓰실 수 있다. 진짜. 이게 디자인도 예쁘고 색깔도 되게 예쁘고 일단 패키지가 네. 되게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협찬사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라고 전혀 얘기한 게 없는데 저도 지금 좀 약간 당황스럽다 그래야 되나? 지금 방판을 하고 앉아있는데 네, 아니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좋고 당연히 이제 제품의 장점을 어필하면서도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을 말을 하고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 이제 또 비욘세 청취자분들이 계속 이것만 듣고 있을 수는 없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사연 얘기도 하고 가봅시다. 지금 협찬사에서도 약간 속이 상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광고처럼 만들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이것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써보니까 또 네. 너무 붙잡고 앉혀놓고 도시락 싸들고 설명해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오늘 근황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그러네. 제가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있는 근황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음에 할게요. 오늘 또 그죠? 알겠습니다. 너무 얘기가 네네네. 그럼 저도 근황 얘기를 공지할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네. 뒤에 가가지고 또
기력이 딸려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요것만 빨리 하고 넘어가자면 6월 10일 날 월요일에 일본에서 북토크를 합니다. 도쿄에서. 와.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가 축하해요. 일본판으로 네. 나와가지고 그거 북토크를 추천사를 써주신 아다치 마리코 씨하고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잘 됐다. 네, 도쿄 진보초에 어. 책거리라는 한국 서적을 많이 다루는 책방이 네. 있는데 거기서 6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에 하게 되는데 그거 지금 한국 사람한테 얘기하면 뭐하냐 내가 갈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와. 근데 그게 자리가 한정돼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어서 일본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됐네요, 진짜. 네, 행사가 이제 일본어로 진행이 되는 거여서 온라인으로 또 돈 내고 들어갔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하시면 또 속상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일본어로 진행되는 행사고 도쿄나 근교에 계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5월 16일에는 주한 독일문화원에서 하는 토크 행사가 있어요. 그 괴테 인스티튜트라고 주한 독일문화원이 저희 집 가까이에 있는 네. 쪽에 있는데 거기서 김봄 작가님이랑 민서영 작가님이랑 같이 셋이서 이야기하는 행사인데 저는 모더레이터로 참여를 해가지고 갈등 상황에서 말하기였나? 어렵다. 그래서 요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것도 주한 독일문화원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 SNS 개인 SNS에도 네. 다 공지가 돼 있으니까 빨리 요렇게 빨리 하고 이왕 광고 한 김에 그냥 광고를 여기서 하나 틀어버리고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웃음이 새어나오는 순간 프리미엄 고체각을 키들. 키들은 바쁜 현대인들이 어디서든 간편히 상쾌해질 수 있도록 치과의사 여동생과 조향사 언니가 만든 구강 전문 브랜드입니다.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입안에서 퍼지는 웃음소리를 뜻하는 순우리말 키들에서 유래했어요. 미팅 전에 양치할 시간이 없을 때 마늘이나 김치찌개와 같이 향이 센 음식을 먹고 난 후 캠핑이나 여행지에서 양치가 번거로울 때 상쾌한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까지 언제 어디서든 낮게 포장된 고체각을 키들을 사용해보세요. 입안에 넣고 씹는 즉시 풍부한 수분 거품이 발생돼서 부드럽고 촉촉하게 양치한 듯한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키들은 합성 계면활성제와 합성 방부제,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아서 건강하면서 간편하게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구강 제품입니다. 지금 바로 인스타그램에 키들을 검색해보세요. 키들에 대한 더 자세하고 알찬 정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즐거운 순간을 언제 어디서나 상쾌하게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고체각을 키들을 검색하셔서 성분부터 휴대성까지 겸비한 똑똑한 각을 키들을 만나보세요.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을 맞아 더 쓰기 편리해진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저희가 지금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 이 우머나이저 넥스트 30만 원 네. 상당의 물론 피오다에서 사면은 굉장한 할인폭이 있지만 어쨌거나 네.
이 넥스트를 오늘 소개해드린 색춘분이의 사연의 장원에게 맞아요. 시원하게 드립니다. 와. 그리고 장원이 되지 않으신 분들도 네. 퓨어젤 비건을 다 주신다고. 이것도 한 3만 원 상당히 꽤 네. 가격이 나가는 건데, 그래가지고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은 퓨어젤 비건은 드리는 거고 이 중에 한 분은 그 우머나이저 넥스트를 네. 드린다. 맞아요. 넥스트를 드리는데 그 넥스트도 2년 무상 교체가 됩니다, 여러분. 아리아나 그란데의 노래처럼 땡큐 넥스트입니다. 예, 넥스트 은근히 써먹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름이. 이름 잘 지으셨어. 제가 지금 이걸 좀 전에 써가지고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텐션이 좀 높습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한번 야심차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연들이 굉장히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진짜 색춘문의를 하겠다. 야한 얘기를 보내달라. 색춘문의 했더니 지금 소개드릴 이분은 제목에 색춘문의라고 보내신 게 있어가지고 다 주옥 같은 사연 중에서 일단 네.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익명으로 보내달라라고 하셔가지고 읽어볼게요. 네. 이것은 24시간 내에 3번의 만족스러운 섹스를 하고 흐뭇하게 쓰는 글입니다. 이 흥미로운 섹스 탐험의 여정은 지난 가을 지금의 룸메이트를 만나면서 시작됐어요. 저는 해외에 살고 있고 남성 룸메이트 한 명과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과 화장실이 있고 그 외 공용 공간은 공유하는 형태. 화장실도 따로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우머나이저 팁 같은 것도 씻어가지고 옆에 둘 수 있다. 당시 이전 집주인분의 사정으로 한 달 안에 급히 새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열심히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꽤 깨끗해 보이는 집, 제가 원하는 조건, 화장실을 혼자 쓸 수 있는 곳에 제 예상과도 얼추 맞는 곳이라 DM으로 집에 관심이 있다고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날인가 답장이 왔는데 룸메가 본인의 소개와 함께 성적 지향과 성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겠어요? 자, 이제 메시지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본인은 헤테로 플렉서블 바이섹슈얼 퀴어 남성이고 에티컬 논 모노가미를 지향하려고 한다. 룸메이트의 메시지 안에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 있어 저희도 약간의 공부 후 덧붙입니다. 헤테로 플렉서블 바이섹슈얼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대체로 자신이 헤테로, 즉 이성애자라고 느끼지만 때에 따라 제한적으로 동성애적 끌림을 느끼기도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고 해요. 에티컬 논모노가미는 직역하면 윤리적 비일부일 처제이고 최근에는 줄여서 ENM이라고도 하는데요. 상호 동의하에 연인 한 명 외에도 새로운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개념을 뜻하는데 동의와 합의를 매우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불륜이나 바람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또 kin키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도 하다. 자, kin키. 저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한국말로 네. 번역하면 변태 막 이렇게 번역이 네. 되더라고요. 그런 사전에 넣으면. 저 그래서 예전에 넷플릭스 보다가 화낸 적 있었거든요. 맞아요. kinky한이라고 했는데 번역에 변태스러운 맞아요. 행위를 좋아해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약간 우리가 보통 kinky하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냥 왜냐면 저는 이런 섹슈얼한 얘기보다 그냥 네. kinky라는 얘기를 전에 다른 여러 가지 경로로 느꼈어서 제가 느끼기로는 약간 좀 장난스럽고 이색적이고 이제 그런 거를 kinky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떠오르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런 뭐 가죽 하네스 같은 거를 그죠. 몸에 걸친다든가 뭐 그런 플레이 같은 것들도 아마 kinky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미지는 좀 그런 것들일 것 같고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섹스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전형적인 섹스를 하는 네.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재미를 좀 더 추구하고 여러 가지 도전하고 그런 게 kinky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 kinky 단어를 들으면 kinky 부츠가 제일 먼저 네, 생각나고 kinky 부츠. 근데 약간 지금 혼세님이 근데 설명을 딱 한국 사람들이 쉽게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막 뭐 변태 이런 느낌의 네. 어떤 성향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LGBTQ이거나 바이섹슈얼 혹은 오픈마인드인 사람이 룸메이트였으면 한다. 왜냐하면 룸메이트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본인 자신을 숨기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다. 본인은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숨기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연애를 6년 동안 했던 경험이 있고 더 이상 그런 편견이나 저지멘트 그러니까 남들의 판단,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지적이나 판단에 노출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잘 맞는 핏을 찾고 싶고 만약 이런 조건이 너에게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이해한다. 라고 되게 솔직한 메시지를 주셨네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중간까지 읽을 때는 이런 걸 왜
얘기에. 그래서 자기네 집에 살게 되면 뭔가 자기와의 관계를 좀 상상했으면 좋겠어라는 의미인가? 라고 처음에 초반에 읽었다가 이제 뒤에 보니까 자기는 그죠. 그걸 숨겼다가 그랬던 경험을 6년이나 해서 더 이상 이제 이걸 이렇게 약간 지친 것 같아요. 네, 예.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네, 서로의 네.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얘기하신 것 같고 그렇죠. 처음에는 갑자기 자기 섹슈얼리티에 대해 장문에 글을 쓴 걸 대충 보고 웬 미친놈인가? 저랑 똑같은 반응인 거죠.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답장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 이상한 사람보다는 정말 본인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평가나 편견에 둘러싸이고 싶지 않고 조심스러운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서 직접 만나보고 판단해 보기로 했어요. 집을 보러 가서 대화를 나눴고 저는 LGBTQ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어떻게 나를 소개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나는 LGBTQ로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있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규범이나 정상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내가 한국을 떠나 해외로 온 거 역시 그런 이유에서였고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였다. 또 나도 오픈 릴레이션십이나 폴리아모리에 관심이 있기는 했는데 보통 책이나 유튜브 등으로만 접하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나눈 친구는 없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룸메가 기대했던 정답을 말해버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서 면접이었으면 이분은 프리패스다. 그니까. 이놈의 모범생 본능. 정답을 맞춰버린 것이죠. 어떡해. 아무튼 룸메는 저와의 대화를 매우 마음에 들어했고 이후 제가 고민하자 렌트비를 조금 깎아주면서까지 와. 저를 본인의 룸메로 선택하게 됩니다. 면접이 이렇게 중요하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뭐 말 잘한다고 무슨 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떡 하나 더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전 이 룸메와 같이 살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전혀 이성적 끌림은 없었어요. 그냥 마르고 예민해 보이는 서양인 아저씨 같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이 위에서 네. 자기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저의 편견 속에서 상상했던 바로 그 이미지. 마르고 예민해 보이는 서양 아저씨.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궁금한 게 네. 심지어 시작이 지금 3번의 오르가즘을 느낀 후 만족스러운 그러니까. 섹스를 한 후 썼다고 했는데 네. 시작이 지금 룸메이트와 지금 내가 예상하는 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갈 것인가. 내가 아는 룸메이트와의 그런 거는 옥탑방 고양이밖에 없는데. 심지어 그래서 이분이 그런 문장 구조나 이런 걸 너무 탄탄하게 해놓으셔서 네. 역시 제목에 색춘문예 이렇게 쓰신 분은 좀 다르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룸메가 가끔 거실 TV에서 포르노를 보며 자위를 가끔 한다고 너도 원하면 같이 해도 된다고 얘기했었어서 뭐 같이 포르노 보며 각자 자위를 할 수는 있겠네 정도 생각했던 게 제가 생각한 최대치였어요. 타인과 함께 자위를 해본 경험은 없었지만 예전에 홍칼리님 책에서 관련 이야기를 읽어서인지 딱히 거부감은 없었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산 지 2주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룸메와 둘이서 놀게 됩니다. 저녁도 같이 먹고 닌텐도 게임도 하고 와인도 한잔하고요. 그러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솔직하게 여러 내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룸메의 포르노도 같이 보게 됐죠. 솔직한 이야기 플러스 포르노 플러스 술의 조합 때문인지 뭔가 분위기가 묘해졌고 네, 저희는 하게 됩니다. 꼭 그렇게 읽었어야 해? 하게 됩니다. 이후 이 룸메랑 정말 다양한 걸 탐색해보게 되는데요. 룸메는 섹스에 대한 탐험심이 강한 사람이고 20대 중후반부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경험도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성적 시도를 해보고 싶은 욕구는 있었지만 제가 나서서 탐험을 하기엔 지식이나 경험, 용기가 부족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먼저 다양한 경험을 해본 제가 편안함을 느끼고 신뢰하는 사람이 리드해주니 저에게는 두려움 없이 여러 시도를 해보기에 최적의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어떤 다양한 것들을 시도했느냐. 같이 서로 보면서 자위, 자연, 괄호 열고 야외에서의 섹스, 스리썸, 두 커플이 함께하는 섹스, 참여자가 총 4명, 다른 커플이 하는 섹스 관람, 토이나 다양한 도구들도 물론 사용해봤고요. 남성인 룸메가 치마를 입거나 여자 비키니 같은 타이즈를 입기도 했고 해보기도 했어요. 그 전까지 저는 일반적인 평범한 섹스만을 해왔는데 룸메와 다양한 시도를 해보니 훨씬 재밌고 신기하고 흥분이나 쾌감도 더 좋고 신세계더라고요. 뭔가 색다른 요소들이 가미된 섹스를 하니 섹스를 할 때는 현실과 단절된 새로운 시공간에 우리가 놓여지는 느낌이었어요. 또 섹스를 할 때의 나는 일상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페르소나를 쓰는 느낌이었어요.
느낌이어서 좋았고요. 근데 이게 약간 와. kinky 이런 네. 관련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네. 말씀이기도 하더라고요. 재밌다. 금기들을 깨는 기분에 자유로워지는 해방감도 정말 좋았고요. 모든 고정관념이나 금기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중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경험 2개를 꼽자면 아, 너무 1번 재밌어. 섹스 관람과 야외에서의 섹스 누드 호수였어요. 그중 섹스 관람을 소개해 볼게요. 이 누드 호수가 이렇게 야한 단어인지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누드 호수. 네. 누드 비치는 들어봤는데 또 읽어주세요. 말 섞지 말고 오지 빨리빨리. 네. 흥미진진한데 룸메는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을 모두 좋아하는 취향을 갖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섹스 관람은 그런 맥락에서 마치 공연자처럼 섹스를 보여주고 싶은 커플을 저희 집에 초대하고 그것을 보고 싶은 관객들이 와서 같이 구경하는 이벤트였어요. 편의상 공연자 관객으로 칭할게요.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혹시 공연자인가요? 관객인가요? 지금 원하는 생각해보겠습니다. 포지션이. 네. 거실 가운데 침대가 놓여져 있고 거기서 공연자 커플은 섹스를 하고 순간 그 상황 되게 상상했어. 팝콘을 안고 있으면 너무 웃길 것 같다는 생각. 하면서 미안합니다. 그 주변으로 관객들이 둘러앉아 보면서 자위를 할 사람은 자유롭게 자위를 하고 그런 것이었지요. 저는 이런 게 처음이라 긴장하기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자 그 분위기에 녹아들어갔어요.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건 처음에는 공연자와 관객으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하나둘씩 관객들이 자위를 시작하고 공연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터치하기도 하면서 점점 모두가 참여자가 되어가 다 같이 이 공연을 만들어가는 느낌이 신비로웠어요. 이게 이제 공연계에서 얘기하는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관객 그쵸. 참여형 퍼포먼스. 그렇죠. 보이지 않던 벽이 서서히 사라지며 모두가 하나의 덩어리로 섞이는 느낌이었달까요? 처음에는 관객들끼리 서로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어색했는데 서서히 그 벽이 허물어져 가고 관객과 공연자의 경계가 흐려져 가며 마침내 모두가 이 상황에 몰입하고 녹아들어가는 모습이 신비했답니다. 마치 나중에는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함께 섹스를 하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섹스를 한 건 공연자들 뿐이지만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지는 느낌이라 굿판 같다는 인상도 들었답니다. 물론 이때 공연자든 관객 서로 간이든 타인을 터치하려면 터치하기 전에 의사를 물어봐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것도 안심이 되는 요인이었어요. 아무튼 이 룸메와 섹스를 즐길 때에는 제가 과거와 달리 섹스할 때 나 자신을 완전히 놓아버릴 수 있어요. 저는 약간 남에게 부끄러운 모습, 나의 약점을 극도로 못 보이는 성향이라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게 정말 어려운데 그래서 섹스를 할 때도 늘 완전히 절 내려놓진 못하고 이성이 한켠에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룸메랑 섹스를 하고부터는 섹스할 때 완전히 현실과 다른 세팅에서 다른 자아를 입는 느낌이라 저를 내려놓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먼저 완전히 그 자아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민망함 없이 섹스하는 순간만큼은 마음껏 야하고 난잡하고 장난꾸러기 같은 이게 되게 kinky의 정의 같은 이분이 그냥 지금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줘 버리셨어. 네네네. 와. 사람이 된 것 네. 마냥 행동하고 표정을 짓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더더욱 그 상황이 섹시하게 느껴지고 즐길 수 있게 됐고요. 어느 날은 섹스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말로 더티 토크가 나온 적도 있어요. 더티 토크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뭔가 그냥 음란한 대화? 말? 약간 그런 건데 그렇죠. 그냥 그 순간 느끼는 걸 다 표현하고 말했던 거죠. 영어로 하는 것보다 한국말로 해야 더 진심 찐텐으로 표현이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한국말로 깜짝 놀랐을 때 욕을 하는 거랑 비슷한. 물론 룸메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그래서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치만 못 알아들어도 그게 섹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의 눈빛이나 분위기로 대충 어떤 단어인지 느껴지니까요.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모르고 룸메가 제가 반복하는 한국말 단어를 따라한 적도 있어요. 좋아, 거기. 끝나고 거기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건 섹스하다가 룸메가 저를 My Sexy Nutty Roommate. 이 단어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이 조합들이. 약간 이거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 제목을 해도 진짜요. My Sexy Nutty Roommate 이제 번역하면 나의 섹시하고 장난스러운 룸메이트인데 무조건 클릭하죠. 그쵸. 꼭 봐야지. 무조건 정주행. 썸네일 보자마자 다짜고짜 클릭할 것 같은 나의 섹시 너티 룸메이트라고 부른 적이 있는데 그게 꽤 마음에 들었다는 거? 마음에 드는 호칭이에요. 그리고 원래 섹스할 때도 소리를 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큰 소리를 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살면서 큰 소리를 많이 안 내보셨던 분이다.
이 룸메랑 할 때는 소리가 주체가 안 돼요. 신음소리부터 비명, 짐승소리까지. 룸메가 옆집에서 듣고 살인 현장인 줄 알면 어떡하냐고. 막 신고 들어가. 아무튼 이렇게 성욕도 많고 성적 호기심도 강한 두 사람이 한 집에 살다 보니 거의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는 섹스를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원래 성욕이 있는 편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성욕이 많진 않았는데 이 집에 살게 되면 성욕이 폭발하는 느낌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같은 관심사, 취미 공유하는 친구, 룸메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것도 둘 다 그 취미에 호기심, 탐구 의지도 강하고 열정적인. 아무튼 이 룸메와 함께 살게 되면 저의 섹스 라이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려 즐거워요. 새로운 지평이 열려 즐거워요. 와. 우머나이저 넥스트. 괜히 한번 말해봤습니다. 아, 네. 삶의 질, 질의 삶이 모두 향상되었네요. 사실 이렇게 자유롭고 즐거운 섹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게 된 데에는 비욘세의 역할도 커서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고 싶어요. 제가 새로운 성적 시도들에 대해 거부감이나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그간 비욘세로 차곡차곡 서서히 접해왔던 다양한 목소리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느꼈어요. 홍승은님을 통해 폴리아모리에 대해 알게 되고 덕분에 홍승은 홍칼리님의 책들을 읽어보며 또 섹슈얼리티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요. 혜영 언니 역시 빼놓을 수 없죠. 비욘세님과 혜영 언니 덕에 섹스토이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낮아지며 호기심도 생겼고 쉽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많은 한준분들이 그러셨듯 저 역시 첫 섹스토이를 피우다에서 장만했고요. 그 섹스토이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나라까지 챙겨와서 여전히 같이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비욘세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스며들어 쌓여온 덕분에 적절한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주저하지 않고 자유롭게 용기 있게 섹슈얼리티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저를 자유롭게 해준 비욘세 감사합니다. PS. 하나 고민이 되는 것. 그리고 혜영 언니께 고민 상담을 하고 싶은 건 이렇게 룸메와 새롭고 다채로운 섹스를 하다가 다음 연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섹스만 하는 사람이라면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 고민이에요. 아니 행위 자체는 일반적인 섹스를 해도 괜찮기는 하지만 섹스를 할 때 새로운 자아를 입고 연기하듯이 확 몰입해서 하는 건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그런 분위기로 몰입할 수 있게 이끌어 나가기에는 아직 경험치가 부족한 느낌이거든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누굴 만나든 제가 이런 걸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조언을 구해봅니다. 굉장한 사연입니다. 와. 야, 이 사연 자체가 굉장히 저는 흥미로운데 제가 읽으면서 중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이렇게 이 스토리에 끌리게 하는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섹스에 대한 편견을 완전 해체시켜주는 진짜 얘기인 거예요. 맞아요. 뭔가 그 규범이 깨졌을 때 그러면서 약간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 사연을 보면 아슬아슬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그 또 다른 내가 진짜 이 섹스를 하면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유롭게 그 완전 새로운 페르소나가 나온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나의 맞아요. 일부분의 내 성적 잠재력을 꺼낸 건데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부정적인 느낌을 가진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까지 자유롭게 섹스를 즐길 수 있구나를 느낀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 자체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것도 했어 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전혀 저는 불편하지 않고 맞아요. 흥미롭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재밌고 너무 신기해요. 룸메이트랑 시작됐다는 이것부터도 너무 재미가 맞아. 있고 와. 그리고 저는 이 사연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뭐 섹스 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네. 룸메이트랑 이런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연애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연만 읽었을 때도 뭐 나중에 연애를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상관없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연애보다 섹스를 진짜 좋아하는 네. 순수하게 너무 좋아하는 네.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었었고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판타지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네.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판타지도 있고 남 앞에서 섹스를 하는 판타지 뭐 다른 사람을 관전하는 판타지 그리고 서로를 몸을 완전 전혀 스킨십을 안 하고 각자 자위하는 네. 판타지 여러 가지 다양한데 슬프기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 그냥 많은 한국 여성들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판타지는 롤플레잉을 하는 판타지라기보다는 롤플레잉을 해도
안전할 수 있는 것에 네네. 대한 판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진짜 그래요. 왜냐면 제가 피우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저도 음. 관심 있으니까 여러 가지 찾아보고 뭐 섹스 관련된 팟캐스트도 네. 뭐 해외 팟캐스트도 들어보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지만 그런 나는 이래서 이게 되게 좋아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그냥 공감은 못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헤테로 당사자인데 레즈비언 친구가 있다고 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100% 납득이 되지만 내가 그걸 무조건 하고 싶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냥 예. 각자 자기의 지향이 있고 성향이 있는 거라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이런 마음으로 그걸 하는구나 네. 라는 걸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내가 그걸 하고 싶다고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계속 어떤 동의와 뭔가 안전할 수 있고 이 맞아요. 얘기를 계속 하니까 네. 여기서 나온 음. 걸 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아니 음. 그리고 진짜 이거를 나중에 아마 제가 따로 또 읽어보게 될 것 같은데 이 얘기에서 이 지금 써주신 분이 너무 고맙게도 중요한 부분들을 다 맞아요. 써주셨는데 우리 왜 아까 초반에 읽으면서도 킹키를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한국말로 하면은 그냥 너무 변태 뭐 이런 식으로만 번역을 하는데 하면서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게 어떤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섹스 행위랑 벗어나면 너무 당연하게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이거는 변태적 행위, 쟤는 좀 변태 성향을 가진 사람 이렇게 납작하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사실 실제로 그런 어떤 규범에서 벗어난 섹스를 그 규범을 제가 동의하지 않고 물론 그 하면서 이분이 느꼈던 여기 나오는 단어들 자유롭고 해방감 그 고정관념이나 금기가 사라지는 그런 어떤 느낌 자기를 완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런 느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상대방의 동의가 꼭 필요했고 이런 안심되는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온전히 나로서 즐길 수 있었다는 것들 그래서 이 룸메이트와 이제 안전한 사람이라는 걸 서로 알고 편하게 진짜 가지고 있는 성적 욕망을 완전 서로의 탤런트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게 정말 혼세님을 제가 느낀 게 지금 좀 비슷한데 진짜 그 이분 말처럼 삶의 질의 삶이 모두 향상됐다는 게 이 맥락을 보니까 너무 한편으로는 약간 그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서 정말 흥미롭고 이 얘기가 너무 소중한 얘기 같아요. 맞아.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빠지지 않고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쭉 읽으면서 안전한 것만큼 섹시한 건 없다. 안전한 것이 섹시한 것. 맞다. 이거를 예전에 제 친구가 안전한 것이 섹시한 것 이러면서 손가락 콘돔을 꼈어요. 피우다에 놀러 왔다가 네. 친구는 논바이너리인데 퀴어 친구인데 안전한 것이 섹시한 거 영어로 safest, 섹스 이러면서 손에 핑거 콘돔을 꼈는데 내가 그거 좀 써도 되겠니? 하고 저희가 한동안 썼거든요. 근데 보니까 바른 생각이라는 네. 콘돔에서 안전한 것이 스마트한 것인가 이 비슷한 걸 쓰더라고요. 근데 너무 큰 회사에서 써버리니까 저희가 카피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노 글러브 노 러브로 장갑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사랑도 여러분. 하지 말아라. 네. 근데 정말 안전을 빼놓고 섹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 우리가 그거는 섹스뿐만이 아니라 여행을 가든 음식을 먹든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여행할 것인가 어떻게 안전하게 이렇게 할 것인가 안전하게 늙어갈 것인가 안전하게 살아갈 것인가 안전을 빼놓을 수가 없고 섹스에서도 그 안전이 지켜지려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그러니까 이게 되면 맞아. 이런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거가 안 돼서 아예 그 경험의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분 사연 읽어보니까 여기 언급된 걸 다 해보고 싶어졌다. 그 전에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닌데 해보고 싶어졌다라는 게 사실 그런 판타지 나도 해보고 싶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도 안전한 경험을 너무 누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속상하다. 혼세님처럼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사연을 듣고 저는 어쨌든 지금 결혼을 했고 한 파트너와 살고 있지만 이 안전한 섹스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당장의 당사자성 띄고 있진 않지만 제가 항상 해왔던 고민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 그 내 젊은 시절
너무 아쉽고. 그리고 여기서 이분이 고민하는 것 중에 아 맞아요. 우리 그 얘기하느라고 고민 얘기 어 주신 거는 또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저는 인제 이거를 고민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만나고 연애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저는 성에 대한 부분도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연애에 내가 두 발을 담그기 전에 그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모든 온전한 결정이 나에게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충분히 관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근데 관찰을 할 때 저는 당장이 아니라 가능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이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볼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이기적으로 섹스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사정하고 끝날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관찰을 해서 만약에 정말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어도 가능성이 있는 상대를 만났다면 그때 내가 경험했던 걸 이제 이렇게 그 물려줘야죠. 그 이렇게 어떤 장인 이런 분들이 그럼요. 그 이런 거는 물려줘야죠. 무형문화재 아유 네. 부적절한가요? 전수자, 네. 계승 이런 느낌으로. 꼭 내가 좋은 거 우리가 나만 알면 안 되니까.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공익을 이렇게 목적으로. 오머나이저 홍보하는 건데. 그렇죠. 예, 좋았던 경험을 충분히 이제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상대방과 똑같은 경험이 아니더라도 또 그런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얘기가 되게 진짜 흥미로웠던 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말 벗어던지고 자유롭게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그게 가능하구나. 안전하고 내 상대방을 잘 만나면 평소에 이분이 조금 부끄러움을 타는 성격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좀 판에 박힌 얘기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얘기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이분이 예. 했었던 어떤 뭐 롤플레잉이나 그런 kin키한 플레이들을 네. 그 다음 연인이 섹스할 때 똑같이 해주지 않을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그 대화를 할 수는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당연하죠.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근데 그게 좀 네. 어색해. 별로 나는 안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것도 그냥 존중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한번 노력은 해보겠다거나 아니면 경험을 안 해봐서 난 잘 모르겠다거나 그 가지가 어떻게 뻗어나갈지는 모르지만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예전에 너 그런 거 했었어? 라고 해서 그걸로 뭔가 자기를 되게 낙인 찍는다든지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만나야 돼가지고 그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말은 쉬운데 그쵸. 말은 그냥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은 뭐 찌질한 거지 그런 대화도 못할 거면 만나지 마라고 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망원윤의 올림피아드 왜 자꾸 벌어져요? 정말 집단이 작습니다. 그 필터링을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힘들죠. 그러니까 약간 개인적으로는 제가 요즘 최근에 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데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연애 상담해주고 막 이런 상대방이 묻지 않았지만 너무 귀여운 두 커플이 있어서 혼자 막 싸울 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괜히 조언해주고 막 이런 쓸데없는 짓을 좀 했었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너는 꼰대구나 혜영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도 해주고 싶어요. 이건 단순하게 이 사연을 떠나서 연애를 할 때 빠르게 관계가 진행이 안 되면 확 식는 사람도 있잖아요. 얘 지금 나한테 빨리빨리 신호도 안 보내고 근데 저는 그런 성향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면 조금 이렇게 한숨 돌리고 상대방이랑 계속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적신호가 중간중간에 또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대화를 해봐야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당장의 감정에 너무 좋아서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별로인 점을 알게 됐을 때 빠져나오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당연히 사귀기 전에 섹스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해서 약간 뭐 섹스에 대한 생각, 성병에 대한 생각, 그 콘돔을 끼는 생각 이런 니즈들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거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직업도 물어보고 하는 일도 물어보고 하는데 섹스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친해지면 꼭 먼저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이 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를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급하게 만나는 것보다. 맞습니다.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빨리빨리 땡겨서 하되 근데 또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쵸. 그 속도 그리고 잘 조절해서. 여러 사람 놀래키지 말고. 그죠. 나 근데 이분은 DM으로 받았을 때 웬 미친놈이야
한번 처음에 생각했다가 꼼꼼히 음. 읽어보니까 그랬던 경험이 또 본인이 있으시니까 맞아요. 누구보다 잘 조절해서 하실 것 음. 같기는 해요. 예, 그럴 것 음. 같아요, 진짜로. 솔직히 네. 너무 좋은 애인 아닙니까? 어. 어디서 내가 10원 한 장 안 줬는데 싹 다 그니까요. 배워와가지고 너무 부럽네요. 다음 사연도 이제 이름을 지정을 안 해주셨어요. 사실 전에는 지정을 안 해도 원래 써있는 닉네임이 있으면 읽어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연이 사연이라 뭐라고 불러주세요를 안 한 분들은 다 익명으로 일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름 지정 안 한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최고의 섹스는 셋이 하는 섹스입니다.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맵다. 라고 쓰면 다들 놀라시려나요? 물론 섹스가 꼭 둘이서 하라는 법이 없듯 저는 다양한 섹스 탐구에 애를 쓰긴 했고 셋이서 하는 행위도 호기심에 한번 해보긴 했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분 너무 비장해. 지금 지금 이분들이 점점 필력이 너무 네. 곤란할 정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저는 최고의 섹스는 저, 남성 파트너, 그리고 우머나이저. 이 셋이 황금의 삼각형을 이룰 때 가능했답니다. 황금의 삼각형. 네. 브랜디드 컨텐츠인 걸 의식한 건 아니고요. 헤테로 여성들도 헤테로 섹스에서 제발 다들 자위기구를 섹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느낌표가 지금 6개씩 찍혀 있습니다. 아, 정말 사연자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 마음이거든요. 새로운 상황, 새로운 상대, 새로운 장소가 주는 짜릿함이 섹스의 감칠맛을 돋운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서로의 전부를 아는 상대, 그 상대와 함께하는 내 집, 그리고 제 반려가정과 함께라면 가장 편안하고 따뜻하고 익숙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보통 전의를 끝낸 다음에 미셔너리 자세에서, 보통 미셔너리라고 하면 이제 여성분이 밑에 있고 남성분이 이제 위에서 피스톤 움직임을 하는 자세인데요. 우머나이저를 클리토리스에 사용합니다. 이제 미셔너리 자세에서 우머나이저를 클리토리스에 사용한다고 해주셨고, 가끔 후배 위로도요. 상대가 움직이는데 그의 배에 기구가 다 불편해하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기구 내가 지금 느껴야 되는데 기구 사용하면 금방 적기도 하고 그 상태에서 삽입하면 상대도 자위기구의 진동을 느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보통은 흡입형 자위기구로 짧은 오르가즘은 정말 1, 2분 컷인데 섹스에 함께 곁들여 사용할 때에는 삽입이라는 또 다른 자극이 함께해서인지 자위기구로 바로 클리토리스 오르가즘이 오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출납이 진행되면서 출납이라는 단어. 전문가셔. 어릴 때 이제 어머니들이 그렇죠. 쓰시던 금전 출납부. 어느 정도 출납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오르가즘의 느낌이 조금씩 물결처럼 밀려와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출납. 그러네요. 자위만으로의 오르가즘은 약간 가벼운 맛이라면 섹스와 함께한 오르가즘이 저한텐 훨씬 깊고 진합니다. 짐승 소리가 나고요. 이거 어떻게 읽지? 우와 컥 하는 걸걸한 신음과 함께 정말 우주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부럽다. 누군가가 한번 오르가즘을 경험하면 이게 오르가즘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거구나 하며 모를 수가 없다고 말하던 딱 그 느낌이에요. 씨발 이거다. 이분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써있는 데 읽었을 뿐이다. 왔다 하는 그런 느낌. 남성들이 정액 배출 후에 현자 타임이라는 걸 겪는다고 낄낄대던데 제가 느끼기엔 여자도 오르가즘 느낀 후에 똑같습니다. 멍하고 모든 게 좀 귀찮아요. 질이 살짝 짧은 편인데 여자가 완전히 흥분하면 자궁이 훅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완전히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트너가 끝까지 삽입하면 그 끝이 어딘가에 닿는 느낌이 있어서 항상 주의를 주는데요. 흡입형 자위기구로 몸이 완전히 흥분하면 전체를 삽입해도 전혀 아프지도 어디에 닿는 느낌도 들지 않아요. 그저 존나 좋습니다. 기분이 좋거든요. 네, 기분이 좋거든요. 네. 처음에는 자위기구를 섹스에 포함시키는데 파트너가 살짝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하다 보니 지도 좋았는지 별말은 없네요. 무엇보다 저의 흥분이 상대의 흥분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대로 오르가즘을 느끼면 질이 멋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며 이건 정말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기도 하고요. 그 정도의 클리토리스 자극을 사람이 줄 수 없는 걸 파트너도 이젠 알고 무엇보다 저의 쾌락은 저부터 챙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장된 쾌락, 보장된 행복. 거의 지금 보험회사 멘트 같은 슬로건 나왔습니다. 아, 이거 너무 재밌다. 보장된 쾌락, 보장된 보장된 행복. 우먼아이죠. 죄송해요. 솔직히 말합니다. 셋이 하는 섹스가 최고의 섹스예요. 우리 평생 우리 셋이 영원히 사랑하자. 나 하트, 파트너 하트. 자위기구 해주셨는데 세상에. 제가 제목을 정해드릴게요. 간다. 섹스 토이와 바람을 피우다. 죄송한데 지금 그냥 본인 사업체를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맞습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굉장한 사연들이 이번에 진짜 많았는데 와, 정말 이거 벌써 불안해요. 이 어쨌든 넥스트라는 선물이 저렴한 선물은 아니고 네. 한 분한테 준다는 게 지금 너무 속상한데요. 지금 정말 모두가 장원인 네. 느낌이어가지고. 아, 저는 못 뽑을 것 같아요. 이따가 혼세님이 해주세요. 네. 나중 일이니까 일단 네. 지금 좀 미루고. 그쵸. 근데 제가 이번 특집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들었던 게 음. 언니가 막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 가지 플레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 상대방이랑 네. 동의만 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 그리고 헤테로 커플이 이걸 쓸 때도 우머나이저 같은 걸 같이 사용하면 좋다라고 말은 하는데 네. 약간 저의 마음 어딘가에 저 외국인과 결혼한 레즈비언을 보라. 지가 가진 그 특혜를 모르고. 그러니까 저런 게 현실에 있겠어? 라고 했는데 지금 네. 이미 원투가 다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네. 근데 제가 이거는 꼭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어쨌든 저희가 매장에 있으면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고 채팅창을 통해서 이제 어떤 제품 간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게 단순하게 이제 제품 상담이 아니라 성관계 상담 이렇게 좀 확장이 될 때가 있는데 실제로 요즘에 그 섹스를 하면서 바이브레이터를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물론 어떤 분들은 막 어떻게 써요? 할 때 쓸 건데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미 너무 신박한 방법으로 같이 관계를 하면서 쓰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배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보고 꼭 한번 다시 제가 지난번에도 비욘세에서 이 얘기를 드려서 또 반복을 하는 거지만 좋은 건 반복하면 좋으니까 남성 여성 사이에서 섹스를 할 때 되도록이면 꼭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낀 다음에 그 삽입을 시작하라고 저희가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순서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폴플레이가 끝나고 이제 충분한 전이나 이런 게 끝났을 때 내가 뭐 내 손과 입과 우리 몸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내 몸이나 이런 기구를 활용해서든 상대방과 함께 클리토리스를 좀 집중해서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어쨌든 70% 이상의 여성분들이 클리토리스 자극을 통해서 오르가즘에 도달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르가즘을 한번 느끼고 나면은 질 안에 있는 클리토리스 해면체 부분이나 이런 데가 전부 발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해면체가 그 질을 지나가는 양 옆에 동그랗게 풍선처럼 있기 때문에 그 음경이 그 질 안으로 삽입이 되면 해면체가 부어 있을 때 느껴지는 쾌감과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왜 아까 우리가 수축과 이완 이런 얘기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끝나고 한 사람이 자꾸 또 오르가즘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실망만 하는 섹스를 반복하지 말고 정말 심플한 솔루션은 여성분이 먼저 오르가즘을 느낀 다음에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내가 손이나 입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미숙하고 자신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 여성분에게 맞는 기구를 쓰던 아니면 뭐 조금 부끄러움이 덜한 여성분이라면 스스로 손으로 클리토리스 자위를 하고 그 사이에 내가 뭐 가슴이나 다른 데 애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르가즘을 느끼고 하는 게 좋고 이제 한 가지 추가로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안 먹히는 경우는 뭐냐면 여성분들도 오르가즘을 느끼고 나서 다시 섹스를 하고 싶은 욕구가 느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클라이맥스인 상태에서 몸이 서서히 다시 떨어지는 게 남성분들은 좀 자이로 드롭 같다면 여성분들은 좀 천천히 가는 케이블카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삽입을 했을 때 더 쉽게 또 100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남성분들이 왜 사정하고 나면 막 완전 현자 타임 온다 하는 이제 이분도 그런 경우가 또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나 혼자 오르가즘을 먼저 느끼고 나면 또
파트너 이제 삽입성교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을 수 있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근데 이 성향이 아주 많은 부류는 아니라서 네. 내가 이 성향이 아니라면 먼저 이제 클리토리스 자극해서 오르가즘을 느끼고 약간의 저희가 레스팅 타임이라고 해요. 휴식 시간. 네. 길지 않습니다. 1, 2분. 그 정도를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섹스를 하고 이런 방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본인이 설명하는 것도 너무 구구절절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서로 이런 섹스의 대화를 되게 많이 하고 음. 그러는 커플인데 네. 지금 한 얘기를 적용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섹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번 편 링크를 한번 보내보는 것도 좋겠다. 좋죠. 네, 그래서 이 중에 네. 어떤 거 해보고 네. 싶어? 그리고 이번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즐거운 섹스 얘기를 할 때 어떤 원칙, 네. 동의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주신 게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식, 정보 이런 것들도 많아가지고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안타까운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여자들끼리 이거 듣고 앉아있으면 뭐하냐. 같이 맞아요. 들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물론 비욘세 청취자분들 한 남성 7% 그리고 이성애자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네. 높고 네. 그렇기는 하지만 요거는 한번 공익을 어, 목적으로 네. 제가 뭐 홍보하겠다는 게 아니고 근데 좋으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혼사님 지금 얘기해 주신 게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섹스에 대한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비판적이지 않게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런 컨텐츠나 이런 걸 같이 듣는 거.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도 이렇게 남자친구랑 섹스토이 사려고 오는 분들한테 그 다음에 남자친구분 데리고 오세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같이 제가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들으면 또 가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남자친구분이 좀 열려 있으면 이 방송을 꼭 같이 듣고 저희도 피오다를 통해서 이거를 공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연은 틴더야 고마워님. 틴더야 고마워님 사연입니다. 네. 안타까운 게 제가 저번 달인가 데이트 어플로 누구를 만나가지고 만나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섹스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서로의 목적을 잘 모르니까. 그쵸. 근데 되게 당당하게 나 근데 콘돔 안 써 라고 해가지고 내가 아유 야 아쉽다 야 하고 헤어졌다. 네. 진짜 목소리가 갈라지는 네. 목이 메이는 목이 메이는 틴더 스토리네요. 근데 저의 액땜으로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고마운 일이 생겼다면 저는 여러분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구술해야 하지 않나? 이거 좀 약간, 상에 우머나이저랑 이런 젤이랑 좀 올려놓고 네. 섹스신이 오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틴더야 고마워님 사연 가보겠습니다. 아유 말 이렇게 많이 해서 정말 Let's go. 큰일이야. 갑니다. 큰일이야. 저는 한 번의 이혼과 그 뒤에 이은 2번의 망한 연애 후 인생 파트너 찾기 다 필요 없고 이제는 내 취향으로 생긴 남자들이랑 즐거운 섹스 라이프를 즐기면서 살겠어 라는 마음으로 틴더를 깔았습니다. 틴더를요! 라고 갑자기 느낌표를 깜짝이야. 써주셔서 데이팅 어플이야 나름 익숙했지만 여태까지 틴더는 원나잇이라는 인상이 강해 괜히 꺼려져 범블이나 힌지 같은 그 외 미국에서 진지한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쓴다는 물론 그것도 옛말이지만요. 어플을 주로 이용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엔 목적이 짧고 즐거운 만남 화끈한 섹스! 나도 해볼래 원나잇! 이었으므로 틴더를 깔았습니다. 이게 주변에 미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런 생각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틴더 워낙 많이 쓰니까 제일 가입자 수가 많기 때문에 원나잇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쓴다라고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나중에 나온 범블이나 힌지가 이런 포인트를 조금 이성애자 커플인 경우에 여자가 먼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프로필에서 해야 되는 거를 진짜 세부화해가지고 보통 그냥 원나잇 한번 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네. 적지 않다 보니 그런 걸 조금 마케팅 포인트로 했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데이트 어플 전문가분이 쓴 그런 칼럼 같은 거를 읽다가 그래도 여전히 틴더는 캔버스 같은 어플이니까 많이 쓰려면 많이 쓸 수도 있고 그쵸. 안 쓰려면 안 쓸 수도 있으니까 넘기는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필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어플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네. 틴더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틴더 연락 주세요. 하얀 틴더 도화지. 그렇죠. 연락 주세요. 네, 틴더 한국에서 한동안 이렇게 열심히 왁 할 때 그때 한번 프로모션 그 작업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연락 주시면 제가 제일 열심히 쓰기 때문에 어떻게 유료 계정이라도 주세요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줘야 돼. 연락 줘야 돼, 진짜. 네, 괜한 얘기 해봤고요. 네.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왼쪽 오른쪽 열심히 넘기던 중에 음. 얼굴이 굉장히 취향인 프로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윽한 눈, 오똑한 코, 예쁘장한 얼굴. 그치만 너무 어려 보였어요. 전 남편도 전 남친도 연하였던지라 연하는 이제 그만 이라는 마음으로 왼쪽으로 넘기려던 찰나 버려도 프로필이나 한번 제대로 보고 버리자는 마음으로 스크롤을 내려 훑었는데 웬걸 그는 무려 7살 연상이었습니다. 오. 엄청난 동안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프로필에는 어린 외모, 어리지 않은 내면, 당신을 위한 완벽한 패키지 아, 귀여워. 라고 적혀 있었죠. 얼굴만 와. 예쁜 게 아니라 자기 객관화도 잘 되는데 자신감까지 넘치네 마음에 어. 들었습니다. 요거는 자신감이 넘친다라고 좋게 표현한 거는 잘생겨서 그런 겁니다. 그냥 그렇게 깔끔하게 네. 정리하는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 마음은 어쩔 수 없다. 오른쪽으로 넘기자 완마 매칭이 됐어요. 이게 완마. 즐거운 대화가 이어진 후 이틀 후 만나기로 하고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았습니다. 헐리우드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미국에서 살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고 네. 제가 먼저 도착해 그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 생긴 게 사진이랑 다르면 어쩌지?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면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 그냥 즐거운 데이트였다고 생각하고 깔끔하게 빠이 하는 거지 하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약속 시간에 딱 맞춰 나타난 그는 아담한 체구에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즐거운 티키타카가 이어졌는데 그의 농담이 재밌어서 You are good. 아주 잘한다. 하고 호응하자 그가 Oh, I'm also good in bed. 와. 난 침대에서도 잘해. 와. 하고 윙크를 날리는 게 아니겠어요? 완마. 완마가 자꾸 들어와서 너무. 훅 들어오는 거 보소. 이것이 어른의 데이트인가? 그 아담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빅딕 에너지. 큰 고추 에너지. 전 지금 머릿속으로 대물의 기운. 오! 세상이 역시 다르다. 세상에 큰 고추 에너지라니. 대물의 기운. 큰 고추 에너지. 지금 너무. 저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죄송해요. 동시에 걱정도 됐죠. 자기가 잘한다고 지입으로 말하는 남자들은 대개 까보면 암시롱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증한 사실이고요. 저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는 저에게 4가지 옵션을 줬습니다. 오. 식당 안에 바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더 할까? 아예 다른 바에 갈까? 나가서 걸을까? 그리고 두두두두두 우리 집에 갈래? 저는 알고 있었죠. 그가 이 옵션을 제시하리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 미끼를 덥석 물 거라는 걸요. 내적 갈등을 온몸으로 표현한 후 니네 집에 갈래. 첨부 파일의 얼굴로? 잠깐만. 첨부 파일에 어떤 웃기는 이미지가 있나 보다. 여기 있다. 틴더야 고마워. 진짜? 첨부 파일의 얼굴로 라고 하셨는데 어떤 남자분이 눈을 질끈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크으 하는 만화의 장면. 진짜 뒤에는 너무 번개가 치고 웃기다. 있고. 진짜 너무 재밌다. 진짜 뮤트 청취자분들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너무 정말 저희 재밌어요, 자랑입니다, 다들. 여러분. 니네 집에 갈래?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눈을 찔고 니네 집에 갈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걷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와. 잠깐. 제가 옵션 4를 선택했잖아요. 3이 아니라. 근데 왜 걷자는 거죠? 알고 보니 이자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아파트는 레스토랑에서 3분 거리에 있었어요. 으아오. 처음부터 미끼였나? 이거 너무 전문적인 솜씨인데 괜찮은 건가? 다시 한번 첨부 파일 얼굴 괜찮은 건가? 했지만 제 육감이 말했습니다. 함 가보자고. 상대가 원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도 똑같다면 이왕 하는 거 전문가와 하는 게 즐겁지 않겠나. 소파에 앉아 어색함을 느끼기도 전에 그는 키스를 해도 되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섹스 너무 사연의 좋아. 기본이 뭡니까? 다 동의. 네. 네. 목소리만큼이나 감미로운 키스였습니다. 여태껏 해본 키스 중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의 손이 제 가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입술은 천천히 내려와 제 목을 간지렸습니다. 침대로 갈까?
완벽한 타이밍에 그가 물어왔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후 그의 손을 잡고 침대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난 남자의 침대 위에서 알몸으로 누워있다니 의안이 이 무슨 21세기 신여성적인 모먼트란 말인가. 그도 곧 옷을 벗었습니다. 예쁘장한 얼굴에 걸맞는 예쁘장하고 매끈한 몸 그리고 예쁘장하지 않은 그의 물건. 빅딕 에너지라는 거죠. 그렇죠. 저녁 내내 방금 무슨 스포츠 중계하듯이. 저녁 내내 지금 거의 중계의 느낌이 있어요. 저녁 내내 보여준 그의 여유로운 태도와 흘러넘치는 빅딕 에너지는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입으로 손으로 그리고 그의 물건으로 저를 즐겁게 해줬습니다. 그러다 제 신음소리가 어떤 지점에서 고조되기를 멈췄습니다. 저는 다른 많은 여자분들처럼 삽입 섹스만으로는 오르가즘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클리토리스 자극이 필요했죠. 제 신음소리의 변화를 감지한 그는 아주 잠깐의 망설임 후에 지금 돌이켜보니 그도 처음 만나서 하는 섹스인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옷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헐떡이던 숨을 멈추고 뭐지? 왜 저러지?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하나? 갑자기 핫한 데이팅 쇼가 그래 범죄 진짜, 스릴러로 장르 변환하려는 건가 하며 그 찰나의 순간에 온갖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돌아온 그의 손에는 큰 박스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설마 이거? 그리고는 그 박스를 열어보았는데 그곳에는 크크크크 한 30개 크크크크크 온갖 섹스토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바이브레이터, 크기별 딜도, 벅플러그 이제 벅플러그가 애널에 항문에 삽입하는 네. 플러그를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몇몇 SM 플레이 도구들이었죠. 너 대체 뭐야? 뭐한 사람이야? 하고 물으니 다른 여자들은 나한테 섹스 갓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 라고 대답하는 이거 게 실화냐고, 아니겠어요? 진짜. 섹스 갓이라니 크크크크 이쯤 되니 섹스의 신이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라고 저에게 윙크를 날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매력적이고 정력적이고 예의 바른 걸 넘어서 남자를 즐겁게 하는데 진심인 남자와의 여자를 섹스라니. 즐겁게 하는데 진심인 남자와 미안합니다. 남자랑이라고 해도 재밌겠네요. 제가 지금 너무 해방촌에 살고 있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여자를 즐겁게 하는데 진심인 남자와의 섹스라니. 일단 여기에서도 이번에 또 좋은 슬로건 나왔습니다. 매력적이고 정력적이고. 너무 좋다. 정말 천재들이야. 네. 보통 첫 섹스는 연인 사이에도 어색하게 마련인 것을 그는 그와 섹스토이 군단으로 저에게 두 번 오르가즘을 저에게 선사했습니다. 잭팟. 이 원나잇은 잭팟이었습니다. 거사 후 나른하게 침대에 누워 네가 한 말 다 인정하고 너 진짜 섹스 잘하고 진짜 대단한데 자기 입으로 섹스 하시려고 하는 건 좀 남사스럽지 않아? 하며 놀렸더니 그는 휴대폰을 꺼내와서 어떤 녹음 파일을 재생해줬습니다. 그는 관계 중에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는 섹스 갓입니다. 별점 5개 0.5개 추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분이 이제 섹스를 하신 다음에 너 이거 나중에 틀어줘라. 너랑 만날 사람한테 라고 하면서 녹음을 해주셨나 봐. 너무 재밌다. 크크크크. 심지어 후기가 있는 남자였어요. 여성 동지들의 즐겁고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이 남자를 공장에서 찍어내 집에 하나씩 보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남자를 공장에서 찍어내 집에 하나씩 보급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는 우먼아이죠? 넥스트. 왠지 인생 섹스 운은 다 끌어다 쓴 것 같고 다음은 실망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걸 알기에 그 후로 딱히 원나잇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 틴더남은 저에게 남자와 섹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섹스 실력은 까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지만 있더라고요. 섹스의 신이. 모두들 제 기운받아 즐거운 성생활 이어가시기를 바라요. 플로우를 위해 누락했지만 저는 본격적으로 섹스가 시작되기 전에 그에게 마지막으로 성병 검사를 한 게 언제인지 물었고 콘돔 소지 여부도 확인했으며 착실히 피임했고 도구들은 사용 전에 깨끗하게 세척했습니다. 오늘 사연들이 정말 깔끔해요. 깔끔해. 진짜 깔끔하다.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그리고 이건 저는 동료 여성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보고 틴더에서 만나서 나 진짜 섹스 잘해 하는 남자면은 쪼로로 따라가세요. 네. 로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해보고 싶을 수도 있고 네. 당연히 호기심이. 그쵸. 근데 이렇게 막 섹스 광이고 이런 사람이지만 그 침대까지 가기까지는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해줘가지고 네. 나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 정도는 꼭 확인했으면 좋겠다를 얘기하는 거라서 이거는 진짜 정말 우려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혼세님이 제가 느꼈던 거를 방금 다 얘기를 해주셔갖고
그리고 전 여기서 이제 도구 세척 부분을 또 간단하게 아, 제가 또 항상 하는 얘기, 저희가 이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비욘세에서도 했던 얘기를 그쵸. 또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다른 사람이 쓰던 섹스토이 써도 되냐 이런 거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뭐 실리콘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한 소재, 어쨌든 비다공성 소재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쓰던 것도 깨끗이 세척하면은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 소재가 안전한 소재라면. 이제 안전한 소재 대표적으로 섹스토이에서는 실리콘과 스테인레스 스틸, 강화 유리 이런 것들이 나오고 간혹가다 뭐 ABS 플라스틱처럼 미세한 구멍이 없으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심리적으로 싫다. 다른 사람한테 썼던 걸 나한테도 쓰면,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결정을 하면 맞아, 되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근데 맞아. 어떤 남자분이 나에게 올 때 예전 여자친구와 내가 이 음경으로 삽입을 했으니 지금 새로운 이 음경으로 할 때 손을 굉장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빅딕으로 대물 에너지로. 이 대물 에너지를 삽입을 했으니 내가 이제 이거는 헝 거라서 내가 새 고추를 만들어서 너에게 나타날게 하고 새로운 고추를 달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섹스토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제 심리적인 게 작용을 하니까 선택을 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해서 사용하는 게 안전에 문제는 없다는 거는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기한 김에 그 이런 우머나이저 팁 같은 것도 네. 빼서 세척할 수 있는 건 아는데 네. 뭘로 세척하는 걸 추천해요? 어떤 걸로? 요즘에는 이제 섹스토이 세정제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약간 우리 왜 그냥 손 씻는 이런 버블 되는 그런 세정제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물과 비누로 세척을 해주면 되고, 네. 실리콘이 이제 외부 물질을 흡수를 하진 않지만 향과 색은 좀 흡수를 미세하게 하기 착색은 때문에 되더라고요. 생리컵도 그래서 이제 그렇고. 너무 색깔 막 빨간 비누 이런 것만 쓰지 않으면 충분히 음. 세척을 해도 되고, 또 우머나이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장비를 갖춰놓고 싶은 분들, 내가 남성분이 될 수도 있고 여성분 스스로 갖춰놓고 싶을 수도 있고 뭐 꼭 성별이 아니라 누구든 장비를 갖춰놓고 싶고 이 장비를 혼자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머나이저 같은 경우는 끝에 팁만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몸에 닿는 그 부분, 그 흡입 헤드만 따로 구매가 또 가능합니다. 팁만 구매할 수 있다는 정말 좋은 팁. 하고 싶었지. 그거 하고 계속 싶었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냥 한 가지 추가하자면은 네. 특히 생리컵 쓰시는 분들은 웬만한 생리컵 브랜드 중에 뭐 행사할 때 껴주기도 하고 네. 아예 세트로 팔기도 하는데, 생리컵을 열탕 소독할 수 있는 컵을 진짜 이런 맞아요. 머그잔, 작은 머그잔 네. 같은 컵 주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물 넣고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세척하라고 이렇게 뜨겁게. 근데 요거 팁만 똑 떼서 이거 헤드만 똑같이 똑 해도 돼요. 떼가지고 이것도 소재가 실리콘이니까 거기 넣으면 쏙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해도 한번 쓰셔도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아무리 세척을 잘 하더라도 나는 남이 쓰던 게 싫으면 그냥 안 쓰겠다고 하면 된다라고 맞아요. 하신 네. 것도 공감이 되게 많이 되는 게, 메이크업 샵에서 네. 브러쉬 자기 거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샵에 메이크업 받으러 갈 때 다른 사람 썼던 거 물론 세척 깨끗하게 하시겠지만 네. 얼굴에 닿는 거 싫다 해가지고 그 아티스트 분 쓰는 그 제품 같은 거 알아가지고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뭐 연예인 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그냥 이제 개인적인 건데 단순하게 뭐 이렇게 써도 되나라고 궁금하다면 어쨌든 팩트는 당연히 그 소재가 안전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된다. 이렇게 이 준비된 사람의 이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섹스 가신데 이 장비도 일조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장비를 꺼내서 그 현란한. 그리고 뭔가 상대방이 되게 섹스를 하고 있다가 뭔가 아직 클라이막스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생각해서 면밀히 관찰을 하고 네. 나중에는 도구의 도움을 받는. 이게 사실 어떤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그 일부 남성들에게 네. 굉장히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건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신음소리를 낼 때 서로의 어떤 지금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는 것도 좀 있잖아요. 상대방을 자극하기 위해서 내기도 하지만 이제 서로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기도 하는데, 그걸 또 이렇게 귀신같이 읽고 이 간님께서 또 이렇게 장비를 적재적소에 가져오는 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키스해도 돼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키스를 해도 되냐라는 게 섹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성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물어보냐. 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거를 충분히 섹시하고
충분히 매력적으로 그런 질문을 할 수 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 섹스간님께 당신 누구야? 카피 좀 하게. 정말 여러분 찾습니다 지금. 특히 이성애자 남성분들한테 되게 말해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뭔가 그냥 고추 하나로 네. 무조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보다는 네.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써서라도 상대방이 좋은 섹스를 한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고추만 가지고 뭐 백날 첫날 할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자극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사람인데 본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되는 네.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고 그런데 근데 그걸 되게 좀 자존심 상해하고 그쵸. 그동안 있었던 섹스 담론이나 이런 거 자체가 뭔가 그냥 몸뚱아리 하나로 네.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진정한 남자다. 네. 이런 프레임을 너무 많이 짜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가끔 이게 이제 삐뚤게 나가면은 만족하지 못하는 상대방 탓을 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쵸. 여러분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좀 다 같이 시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서로 부담감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사연자님도 좀 약간 뭔가 담백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너 잘하네 뭐 이렇게 하고 뭐 아까 그 첨부 파일 이거 어떻게 공유해드리지?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첨부 파일 제가 비욘세닷컴에 올려놓을게요. 선생님 공유해주세요. 눈물 찔끔. 여러분 비욘세닷컴에 제가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그 틴더야 고마워님께서 네. 그 남자의 초대를 수락하실 때 표정. 진짜.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너무 재미있겠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연. 오늘 진짜 사연이 너무 재밌고 풍성해서 이거 저희가 최대한 소개하려고 하는데 다음 사연도 읽어볼게요. 네. 이것도 이제 기대가 되는데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팟캐스트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사연은 처음 보내봅니다. 조금 떨리네요. 차원이 다른 섹스 사연이라고 하니 이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친구 A의 사연이고 누군지 특정할 만한 개인정보를 뺀다면 자신의 얘기를 팔아먹어도 좋다고 허락받았습니다. A는 대학교 때 과에서 나름 유명한 CC였습니다. 유명한 이유는 그냥 오래 사귀어서 유명했습니다. 그쵸, 이때는 사실 내내 사귀기만 해도 유명하죠. 대학교 4년 내내 사귀었으니까요. 유명할 만하네요. 그런 A는 대학교 2학년 꽃다운 나이에 뭐 시집을 갔다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꽃다운 나이에 네. CC였던 오빠와 한 달간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뜯어 말렸습니다. 둘이서 힘든 배낭여행을 한 달씩이나 가다니 분명히 헤어질 거다. 여행을 다녀온 커플은 모두 깨진다더라 등등의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A는 여행을 잘 다녀왔고 둘은 그 이후로 사이가 더욱 돈독해진 듯 보였습니다. 숙소는 어떻게 했어? 유럽은 물가가 비싸다던데. 반은 도미토리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반은 호텔로 했어. 한인 민박도 몇 번 가고. 그럼 오빠랑 잠자리는 어떻게? 호텔 갔을 때 했지. 그렇게 여행 얘기는 마무리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대학교 졸업하면서 안타깝게도 A 커플은 깨졌고요. 그러다 대학교 때보다 유럽 여행이 쉬워진 시대가 되면서 유럽을 다시 가고 싶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럽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땐 종이지도 들고 다니던 시대라 이분 제 세대인가요? 종이지도 들고 다니던 시대라 제대로 못 본 게 너무 많은데 맞다. 너 그때 한 달이나 배낭여행 다녀오고도 오빠랑 사이 더 좋아져서 신기했는데 그래도 여행 스타일이 잘 맞았나 봐. 다 비결이 있지. 매일 섹스했거든. 잠시만요. 좀 혼란이 오는데 읽어볼게요. 그땐 부모님이랑 살 때라 외박도 자유롭지 않았는데 매일 섹스하니까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더라. 가만, 매일 섹스를 했다고? 그렇습니다. 친구에게 민망하니까 당시에 호텔에서 숙박할 때만 섹스를 했다고 말했지만 이 미친년이 8인실 도미토리에서도 잘 때도 섹스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이 젊은 열정을. 세상에. 유럽은 도미토리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남녀 혼숙인 경우가 많아서 바로 옆 침대 혹은 2층 침대를 위아래로 쓸 때도 신나게 했던 것입니다.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때 A와 같은 방을 썼던 각 나라의 여행자들이요. 크레이지 푸어 아시안들 같으니 미치고 가난한 아시안.
나가서 호텔을 잡아 미친 것들아 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 그 이후 A의 별명은 크푸아, 크레이지 푸어 아시안 크푸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 이게 이제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라는 어, 영화가 있지만 어. 앞으로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볼 때마다 크레이지 푸어 아시안. 생각날 것 같아요. 세상에. 아 진짜 사람도 안 쫓겨난 게 재밌다. 다행이구먼. 근데 뭔가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네. 한 달 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음. 이 막 젊은 분들이 거 아니에요, 그죠? 막 네. 대학교 때 갔고 이제 얼마나 막 섹스가 재밌고 막 그러겠어요. 그럴 때인데 여행을 다니면서 분명히 의견 충돌이나 이런 게 있었을 법하고 싸웠을 텐데도 네. 그래도 섹스는 했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화해하는 사람들도 있죠. 메이크업 섹스라고 하나요? 네. 그거를 지금 저 메이크업 섹스를 좋아하는 상대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때로는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로 해결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게 음. 섹스가 비결이었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무엇이 중요하냐 생각하면서. 그쵸. 근데 제가 일단 지금 할 건 해야 되니까. 아유 안 쫓겨난 게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몇 번 쫓겨났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둘만 아는 스토리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네. 크레이지 푸어 아시안 분 이제 네. 그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공직자 중에 선출직이라든가 뭐 장관 지명 이런 건 좀 어려우실 수 있겠다. 이걸 만약 안다면은 섹스를 많이 한 건 상관없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섹스를 했다는. 그쵸. 다른 사람이 취침을 방해했다는 데서. 그쵸. 이분 만약에 장관 지명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나중에 아쉽네요. 이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야? 굉장한 민폐를 지금 끼쳤다. 크레이지 푸어 아시안 이런 느낌으로. 와, 네, 어떻게 한편으로는 좀 귀엽기도 하네요. 그 열정이 얼마나 이게 소리도 조심스럽게 내면서 막 했겠어요. 한 달 동안. 그 호텔을 몇 번 갔을지 정말 궁금하고요. 어쨌든 그 약간 스타일이 다른 통통 튀는 사연 너무 통통 네. 튄 나머지 호스텔 침대에서도 통통 튀는 사연 아주 잘 들었습니다. 거의 2시간 동안 들으신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충격적인 희소식. 지금 여러분은 4개의 사연을 들으셨지만 저희는 7개의 사연을 3시간 반 동안 읽었답니다. 차마 편집으로 날리기 아까운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어서 긴급하게 2부 편성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차의 장원과 2주 후에 공개될 2부의 장원이 있답니다. 사연 읽은 순서는 랜덤이었기 때문에 이만큼 재미있는 사연이 2부에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먼저 이번 주 장원을 만나보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사연을 일단은 저희가 뽑은 거는 다 읽어봤는데 네. 이거를 큰일 났다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연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 읽지 않고 받은 사연 중에서 이제 일부를 읽은 건데도 너무 많아서 방송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제 혼세님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게 문제는 아닌데 장원을 못 고르는 게 문제예요. 보통 만년의 올림피아드를 하면 그냥 2개, 3개 중에서 누굴 줄까는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우승 후보인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리고 저 진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한 번 더. 왜냐하면 이 너무 막 진짜 정성스럽게 약간 에세이를 써주신 느낌이라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거를 뽑아야 되나. 진짜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어쨌든 1등을 뽑아야 돼. 자, 여기서 지금 1등을 뽑아야 돼요. 우머나이저 넥스트 그 자율주행 기능과 이게 고장났나? 안 켜진 건가 싶을 정도로 어떤 조용한 기능을 물론 단계마다 다르지만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사일런스 이런 게 있는 30만 원 상당의 우머나이저 넥스트를 어느 분 한 분한테 드릴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얘기할까? 좋아요. 근데 나 아직 못 정했어 근데. 하나 둘 셋 하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익명이네. 몇 명 빼고는. 아니면 이렇게 하자. 지금 제가 이거를 닉네임을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룸메이트. 얘기하면 바로 아시겠죠? 그리고 우머나이저랑 쓰리썸 하시는 분. 이분은 그냥 우머나이저라고 우머나이저로 일단은 줄여서 불러볼게요. 틴더야 고마워님은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크푸아. 이거 그죠? 이거는 크푸아. 뭐 하나 둘 셋 하면 말하는 거죠. 미치겠네. 진짜 어떡해. 갑시다.
잠깐만요. 잠깐만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근데 만약에 둘이 다르면 어떡해요?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바위보 합시다. 좋아. 어. 하나 둘 셋 하면 부를까? 어. 응. 하나 둘 셋. 룸메이트. 룸메이트. 아. 이거 봐. 그 다음 거 부르지 마세요. 룸메이트 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와. 축하드려요, 진짜. 진짜. 그리고 진짜 다른 분들도 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더 많은 분들께 우먼아이저를 쏠 수 있도록.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려요. 룸메이트님께서 지금 네. 해외에 있는 것 같기는 네네. 하지만 이거를 뭐 누군가한테 받아서 나중에 쓰시든 네.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은 아이템이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같이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가져가가지고. 항상 비욘세 사연 네. 이거 정할 때는 그냥 그런 거를 네, 차등을 생각 안 않고. 두고 해외에 네. 사시더라도 일단 누구한테 줄지 뭐 할지는 이분들이 결정하실 문제고. 네. 그래서 룸메이트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심사평 말씀해 주시죠. 색춘무늬의 이제 초대 장원이신데 네. 네. 일단 저희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사람들에게 그 피우다라는 브랜드를 어프로치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당신의 성적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실천하고 계시는 분을 봐서 이제 갑자기 제가 좀 긴장하면서 네. 나도 더 발견해야 된다. 이대로 좋은가? 내가 지금 나의 섹스테이션 사장이라는 잠재력을. 인간이 집에 가서 지금 와이프를 깨워야 되나? 지금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가능성은 너무나도 다양하잖아요. 뭐 글을 잘 쓰고 싶은 분들이 당장 글을 썼을 때 이 글을 얼마나 끄집어내느냐 하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잠재력이 또 있고 내가 뭐 운동을 하더라도 오늘 가서 웨이트를 한번 들었을 때가 내 능력이 아니라 거기에 또 잠재력이 있고 그 성적 잠재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결국에는 끄집어내는 것도 내 손에 어느 정도는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그 잠재력을 꺼낼 수 있는 좀 희망적인 맞아.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평을 하려니 정말 민망하고 미안하네요. 약간 뭐랄까 평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아하는 작품 댓글에 맞아요. 찬양하는 것 같은. 맞아. 야 진짜 이거 약간 그 후기. 감상후기다. 감상후기. 네. 저도 이 사연이 되게 좋으면서도 좀 슬펐던 것이 결국은 해외에 나가야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지금 여기 다른 분들도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 얘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특히 한국 그 여성분들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많은 사람들 배려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누리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슬픔이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어떤 안전과 존중과 합의라는 게 바탕이 됐을 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게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자체가 어떤 하나의 성장기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다양한 걸 시도하지 않는 분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건 전혀 아니고 섹스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그만이지만 물론이죠. 그리고 심지어 우머나이저마저도 저희가 물론 우머나이저 브랜디드 콘텐츠이지만 아마 이거를 뭐 만드신 분들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게 의무가 아니다. 자위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실패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보고 좀 도전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이렇게 뭉클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감동적인 사연인 것 같기도 해서 그리고 누군가가 저한테 야, 막 그런 관전하는 거나 아니면 막 롤플레잉 하는 거나 뭐 이렇게 서로 자위하면서 보고 이런 거 너무 그런 거 하는 애들 너무 미친놈들 아니야? 라고 하면 저는 이 사연을 들어보라고 링크를 보내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존중이 수반되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파트너랑 시도해보고 싶은 분들도 한번 추천할 만한 사연이다. 어떤 태도에 있어서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장원으로 골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뜻이 맞아서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에요. 한 방에 지금 걱정을 했는데 진짜 되게 오늘 사연들이 생각할 거리를 좀 많이 주는 것 같고 난 저 스스로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나 스스로 사람들에게 그 잠재력을 뭐 깨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 또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꺼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믿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어떤 방송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모든 얘기를 좀 나답게 해석하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섹스를 별로 관심 없어 하고 원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뭐 나는 나와 나만의 파트너의 어떤 우리만의 독특한 형태의 관계가 있거나 그게 지금 나왔던 이런 얘기들과 전혀 다른 어떤 형태의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도 이 사람과 나의 상황을 굳이 뭐 비교할 필요도 없고 맞아. 여기에서 내가 호기심이 가고 관심이 가는 부분은 그걸 또 이제 재미있게 한번 내 삶에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또 재미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섹스에 관해서 관심이 있던 없던 모든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늘 비욘세랑 같이 함께 해주시는 우먼나이저 그린쉘프 그리고 피우다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 앞에 말씀 한번 드리기는 했는데 6월 12일에 이제 도쿄에서 북토크 월요일 네. 7시에 책거리라는 한국 서적을 많이 구비하고 있는 책방에서 열리게 돼가지고 네. 관심 있으신 분들 평일이기는 하지만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북토크랑 그리고 또 친한 제일교포 친구 고향집에 또 가게 돼가지고 가는 김에 그래서 도쿄, 시즈오카현 하마마츠 그리고 하카타랑 키타큐슈 왜냐면 그쪽에는 이제 또 간 김에 배구 선수권을 국가대표 응원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정말 알찬 스케줄. 알차게.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혹시 시간이 맞는 청취자분이 계시면 녹음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주말 일정이 다 네. 차 있어서 그래서 전부 다 평일이기는 한데 네. 근데 나는 조율이 가능하다. 나 비욘세에 나와서 일본에 있는 비혼 여성분들은 어떤지 그리고 비혼 여성인데 일본에서 한국 사람으로 사는 건 어떤 건지 그리고 일본 분이어도 상관없고 네. 한국어를 하실 수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열어두고 있어가지고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연락이나 해보세요. 연락이나 한번 넣어보세요. 혹시 근데 모르니까. 한 분은 있지 않을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정이 맞으면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정 사이사이여서 막 같이 막 놀러 다니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이라도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난 비욘세가 너무 좋은 게 사실 언니도 요즘 너무 바쁘고 저도 바빠서 저희가 3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맞아요. 별로 많이 없어요. 네. 근데 한번 그냥 티타임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진짜. 저한테 기회인 거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연락 한번 주시면 비욘세.com 통해서 연락 주시거나 뭐 behonses@gmail.com 아니면 제 인스타그램 계정이든 뭐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락 주실 때는 서로가 바쁘니까 이렇게 한 개씩 여쭤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 번에. 간단한 자기소개랑 같이 언제가 가능한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일정이 6월 5일부터 6월 15일 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6월 둘째 주, 셋째 주 평일 중에 일정 어떻게 되시는지 하고 간단한 자기소개, 어떤 얘기 하고 싶다 이런 얘기 보내주시면 제가 뭐 심사하는 건 아니지만 날짜나 이런 거를 해서 저도 이제 원래 있었던 약속 있는 친구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보고 해서 되면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